다음은 이제 번식용 암소 육성기 사용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번식용 암소 육성기, 이 시기에는 생후 5개월부터 생후 13개월 때까지를 이제 암소 육성기 시기라고 봅니다. 이때 이제 농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첫째로 너무 사료하고 이제 볏짚 위주의 이제 사용이 많다 보고, 또 운동을 이제 좀 움직임이 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살이 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성우들이. 그 육성우 시기에 또 이제 번식에 이제 가장 중요한 사용 관리에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과비가 가장 지금 육성기에 저희들 하는 농장의 큰 문제고,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수태율 문제도 이제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조기 번식이 지금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암소 육성기로 봤을 때는 우리 사람으로 치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의 이제 여학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이해가 바를 건데요. 그런 시기에 이제 조기 번식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워낙 이제 배합 사료의 영양 가치라든지 이런 게 지금 높게 지금 이제 책정돼가 지고 오다 보니까, 잘 맞춰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제 초발정, 그러니까 이제 소가 이제 번식에 대한 이제 첫 어떤 행동을 하는 이 초발정이 8에서 한 10개월로 상당히 많이 땡겨왔습니다. 예전에는 초발정이 보통 한 12개월 전으로 왔습니다. 그게 한 70년대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우리 배합 사료라든지 이런 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은 한우들이 전부 보통 8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초발정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충기 발동기라고 합니다. 첫 이제 어떤 발정을 시작하는 그런 이제 시기를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이 성숙하는 시기.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난소의 기능이 이제 작동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궁의 이제 움직임이 이제 번식을 위한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이제 12개월 내외입니다. 그리고 육성기 시기에 이제 소로 봤을 체중으로 봤을 때는 200에서 250kg 정도. 요 시기에 이제 성이 성숙된다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농가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조기 번식을 많이 하는 시기가 이제 12개월 내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번식 정형기를 보는 거는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5개월부터 13개월 때까지를 암소 육성기 시기라고 보고 14개월 이후를 제가 번식이라고 이제 부른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번식 정년기는 14개월령 체중이 250kg 이상일 때 반드시 첫 교배에 들어가야 된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다시 한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암소가 이제 집집마다 이제 소를 달 수 있는 저울 우연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러면 첫 공룡에 들어가는 250kg를 어떻게 이제 판단하기 좋으냐? 이제 집집마다 줄자는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둘레 이제 간이 체중 측정법이라 해가 이 소의 가슴둘레를 재었을 때 150cm 정도 놓으면 250kg를 보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거는 뭐냐면 이 줄자를 단단하게 당겨서 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소의 피부를 이제 돌릴 수 있는 정도로 느슨하게 해가지고 됐을 때 150cm가 나오면 이 소가 지금 250kg 정도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손쉽게 소의 체중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암소 조기 번식 끝근에 보통 농가분들이 8개월에 초발정이 오고 12개월 내외에 이제 이렇게 번식을 시켰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첫째로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어미소의 건강 성장이 이제 나빠지고 경제 수명이 단축된다는 겁니다. 보통 암소는 송아지를 6마리, 그러니까 육산까지 빼야만이 암소 자체의 어떤 이제 감각상각을 없앨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육산이 안 되고 3산이라든지 2산째 불이 맞을 경우는 암소 자체의 어떤 감각상각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난자의 미성숙이 된 상태에서 하다 보면 이제 기용률이 높아지고 또 수정률이 이제 많이 저하된다 하는 거. 또 이제 송아지 어미소 자체의 이제 체중이 낮은 상태에서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놓으면 송아지 이제 생시 체중 자체가 이제 상당히 낮습니다. 낮고 어미소 이제 비유량이 적기 때문에 송아지의 성장력이 상당히 이제 안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미소는 송아지를 새끼를 놓고 난 뒤에는 다음에 다시 또 바로 이제 송아지를 가져야 되는데 이 산후 회복에 이제 불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발증 제기가 늦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번식용 암소 육성기 생후 5개월부터 13개월 때까지 농가분들이 이제 관리를 하는데 중요할 점은 첫째로 반드시 이제 번식 김영기는 14개월령 이상, 체중이 250kg 이상, 그리고 최고 소의 키입니다. 소의 키는 요 키가 부락합니다. 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논스레질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여기 이제 소 목에다 거는 요 위에 보면 똑바른 제일 높은 부위가 있습니다. 요 기갑부부터 땅바닥까지의 수직 거리를 최고라고 합니다. 소의 키를 말하는데 그 키가 1m 5cm. 요게 소의 번식 정기를 결정하는 3요소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체중이 250kg 이상, 그러니까 가슴둘레 체중을 봤을 때 줄자가 150cm 나왔을 경우 그때가 250kg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월수가 14개월령, 그리고 최고가 105cm. 그러면 송아지가 분만하고 난 뒤 어린 송아지를 시기를 지나서 그 다음 5개월 때부터 13개월 때까지 체중 250kg에 14개월령 맞추려고 하면 소의 성장이 굉장히 더디게 나갑니다. 천천히 커 올라가요. 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암소 육성기에 과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있고 이때는 이제 조사료 위주의 사양을 해야 된다. 만약에 암소의 전생애 중에서 풀만 갖고 키울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암소 육성기 생후 5개월부터 13개월 때까지 그게 정답입니다. 이 외의 시기에는 전부 공유 사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암소 육성기 위해서는 과비가 가장 큰 적이다 하는 것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인 비타민 D 급여입니다. 우사 채광을 이제 좋게 해줘야 된다. 우리가 이제 육성기라 하는 거는 자기가 이제 암소에 이제 살도 붙는 시기이고 골격도 그렇게 뼈도 커가는 시기를 육성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뼈를 만드는 골격 3요소가 뭐냐면 칼슘인 비타민 D입니다. 그런데 칼슘하고 인은 모든 소사료 칼슘과 인은 2대1 수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타민 D가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칼슘과 인을 소가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촉매제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비타민 D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없는 경우에는 칼슘과 인은 전부 몸 밖으로 배설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비타민 D는 소 자체가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은 햇빛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사 채광을 좋게 해주라 하는 겁니다. 이기 때문에 암소 육성기 우사는 우사 채광이 좋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암소 육성기하고 번식 후에 좋은 이제 이탈리안 아인그라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탈리안 아인그라스는 저희 경주 같은 경우에서도 그 송아지 시기에 건초용으로도 이제 귀리하고 같이 만드는 게 이제 이탈리안 아인그라스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이제 풀인데요. 이게 이제 암소 육성기하고 이제 번식 후에 상당히 이제 좋은 풀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시기에 가장 큰 보약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고, 이 보약인 이유 자체는 이 이탈리안 아인그라스도 이제 사료용 귀리 못지않게 조단백질 함량이 높은데, 특히 중요한 거는 굉장히 풀이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기 때문에 이 먹으면 상당히 소들이 이제 맛있어하고 기호성이 좋다는 거죠. 있는데 이런 이제 이탈리안 아인그라스는 저희들이 이제 추천하는 품종은 그린팜 하는 품종입니다. 요즘 이제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논에다가 이제 사료작물을 심어 놓으면 5월 달에 이제 모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빨리 수확을 해야 모내기를 하는데 이제 논주인들이 독촉하기 때문에 상당히 논에 이제 사료작물 심기가 어렵다 이런 식의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린팜 하는 품종 이거는 극조생 품종입니다. 이제 4월 말 늦어도 5월 첫째 주에는 수확이 가능한 품종입니다. 또 우리나라 이제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이제 개발한 품종입니다. 있고 지금 이 품종 자체를 이제 재배했을 경우에는 모내기 시기와는 전혀 관계없이 논 담리작에도 얼마든지 재배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탈리안 아인그라스는 이제 안전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남부 쪽에서는 이제 늦어도 10월, 15월 안에 그러니까 이제 9월에서 이제 10월 초 이때는 이제 파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복합 비료 같은 경우는 이제 비료 같은 경우는 미끄럼은 복합 9포, 우끄럼은 이제 요소 11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워낙 이탈리안 와인그라스 같은 경우는 종자가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파종하실 때 반드시 깊이 파종하면 발화 자체가 상당히 늦어집니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이제 주의하시고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탈리안 와인그라스 파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지만은 파종을 할 때는 종자를 절대 깊이 묻지 말아 하는 겁니다. 아주 이제 종자를 이제 뿌리고 난 뒤에 아주 약하게 로타리를 치든지 아니면 로타리를 약하게 칠 자신 없으면 뿌리고 난 뒤에 롤러로 그냥 눌러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비는 이탈리안 와인그라스는 모든 작물들 자체가 미끄럼하고 우끄럼이 있는데 우끄럼을 우리 보통 이제 추비락 하지요. 근데 미끄럼을 좋아하는 작물이 있고 우끄럼을 좋아하는 작물이 있습니다. 이제 사료용 귀리 같은 경우는 미끄럼을 상당히 좋아하는 작물이고요. 이탈리안 와인그라스 같은 경우는 우끄럼을 좋아하는 작물입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끄럼 같은 경우는 복합비료, 뭐 여기는 이제 21-17-17로 이제 봤을 때 헥타르당 9포 정도 이제 뿌려주시면 되고요. 우끄럼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도에 이제 이탈리안 와인그라스가 이제 잔뿌리가 새뿌리가 난다든지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구 경북 지역도 굉장히 온난화가 이제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만 하더라도 지금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2에서 영하 6도 사이에 지금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탈리안 와인그라스는 원래 저도 이제 대학에서 배울 때는 이게 월동 작물이 아닙니다. 봄파종 작물로 배웠는데 워낙 기후가 이제 따뜻하다 보니까 월동을 시켜서 이제 수확기를 지금 땡기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작부 체계를 지금 그 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탈리안 와인그라스 같은 경우는 우끄럼을 상당히 이제 좋아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탈리안 와인그라스를 이제 가을 파종했는가하고 봄 파종했는가 생육 차이를 한번 봤어요. 생육 차이를 봤는데 요건 이제 10월 이제 중순에 이제 가을 파종했는 거고 봄 파종은 2월 초순에 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봄 파종, 가을 파종, 봄 파종, 가을 파종, 봄 파종, 가을 파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교 이제 해가 했는데 거의 이제 초장 자체가 한 15cm 이상 차이 날 정도로 가을 파종이 자체가 이제 빠르다. 예를 들어 봄 파종하고 가을 파종을 그린팜을 갖고 했을 경우는 가을 파종했는 거는 4월 말 수확이 가능하고요. 봄 파종했는 거는 5월 15일에서 20일 정도 수확을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라꽃의 꽃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주로 이렇게 이제 봄에 보면 이런 꽃이 많이 펴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데 제일 지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외래 잡초입니다. 외래 잡초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보라색 꽃이 부는 게 요게 광대나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 토종 잡초가 아니고 이제 수익 근초라든지 아니면 이런 곳에서 이제 묻어 들어와 가지고 되는데 이 이제 광대나물 자체가 이제 보시면 상당히 이렇게 이제 사료작물의 우점을 차지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되는 게 이제 노란꽃 피는 거. 이제 멀리서 보면 이게 유채같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이제 쑥 종류입니다. 쑥 중에서도 이제 재쑥하는 겁니다. 어릴 때 모습은 이렇게 이제 요런 이제 모양을 띠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탈리안 와인그라스 밭에 이제 재쑥이 이제 번지는 것을 이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 광대나물하고 이 재쑥, 이 외래 잡초 두 가지가 저희들 지금 사료작물 포장에 지금 굉장히 지금 번지는 속도가 빠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봄철 사료작물의 포장 관리에서 외래 잡초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지 약재로서는 이제 벤타존 액제를 저희들이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벤타존 액제를 이제 썼을 경우에는 봄철에 이제 이 재쑥하고 광대나물을 완전히 제거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생장점을 타격해가지고 이제 그 사료작물이 더 빨리 이제 커 올라가서 이제 야들을 이제 덮어서 우점을 차지해가지고 이제 힘을 못 쓰게 이제 하는 이제 그런기 때문에 이제 봄에 이제 외래 잡초 이제 방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이제 이탈리안 와인그라스 밭에 이제 재숙을 이렇게 했는데 벤타존 액제를 처리하고 나면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제 죽습니다. 했는데 이게 완전히 뿌리까지 죽은 상태는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제 더 잘 올라가 버리면 야가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이제 큰 이제 수확량이라든지 어떤 기호성에
어떤 문제가 없고, 이 제습 같은 경우는 떨떠름한 맛이 납니다. 맛을 보면 떨떠름한 맛이 나요. 그런데 이제 소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 신맛과 단맛을 좋아합니다. 이기 때문에 기호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 제숙이 없는 곰포가 상당히 소들이 좋아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제 광대나물 같은 경우도 이제 요거는 보리밭입니다. 광대나물에 이제 또 벤타존 액제를 처리했을 경우에는 요후에 이제 요 생장점 자체가 이제 타격이 돼가지고 보리가 더 빨리 크고 야들이 이제 밑에서 이제 햇볕을 못 뵈면 이제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세력을 이제 꺾을 수 있는, 이제 그렇기 위해서 이제 봄철에는 반드시 이렇게 제숙과 광대나물 없애기 위해 가지고 벤타논 액제로 제초 처리를 한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기는 2월 달에 이제 제초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그때는 트랙터를 갖고 제초기를 갖고 이제 기계 살포를 하더라도 그 사료작물에 크게 이제 타격을 안 보기 때문에 그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이탈리아나 잉그라스하고 청보리를 이제 홈파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제 홈파할 때는 이탈리안 3에 청보리 7 비율로 해가지고 이렇게 홈파를 하는데요. 이렇게 홈파를 하는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평균 수량을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청보리 같은 경우는 건조에 강하고, 그 이탈리아나 잉그라스 같은 경우는 습에 강합니다. 이기 때문에 어떤 요즘은 기상 변화가 굉장히 이제 심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제 봄철에 비가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철에는 이제 비가 안 와가지고 너무 건조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비가 안 한 건답포장 같은 경우는 홈파했을 경우에는 청보리만 단파했을 보다 한 107% 정도, 7% 정도 더 정수화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온 습답 같은 경우에는 한 이탈리안 아이그라스가 습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한 20% 정도 홈파했을 경우는 더 정수할 수 있다. 그리고 이탈리안 아이그라스와 청보리 홈파를 하는 이유는 평균 이상의 어떤 수확량을 얻기 위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그렇게 이제 이탈리안 3에 청보리 7의 비율로 이렇게 홈파를 추진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워낙 이제 지금 10월 달에도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10월 달에. 그러다 보니까 벼베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 벼를 거두고 난 뒤에 이탈리안 아이그라스라든지 청보리라든지 이런 작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파종 시기를 못 맞추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진 방법이 그 벼 임모종 그 파종 방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파종 방법 중에서는 이제 제일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임모종입니다. 이제 뿌리고 난 뒤에 덮든지 아니면 눌러두든지 바로 처리를 시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워낙 이제 지금 기상 이변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무인헬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임모종 파종이 들어왔는데, 보통 벼농사 같은 경우는 9월 20일 정도 되면 모든 그 약재 살포 그런 게 이제 다 끝납니다. 그러다 보면 이 한 3억 정도 되는 무인헬기를 그냥 씌워놓기도 그렇고, 이랬다 보니까 이제 종자 중에서도 제일 가볍고 또 3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파종량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게 이탈리안 아이그라스입니다. 다른 작물들은 굉장히 파종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탈리안 아이그라스를 갖고 이제 벼 임모종 파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임모종 파종하는 그 이제 영상을 이제 보고 계시는데, 이제 드론 갖고 하는 방법이 있고 무인헬기 갖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무인헬기 갖고 하는 거는 여기 들어 올릴 수 있는, 종자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양이 지금 한 15kg까지는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다 채우면 20kg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또 무인헬기가 조금 이제 힘이 들어가니까 15kg 정도 들기 때문에 그 드론보다는 굉장히 이제 작업 속도가 빠릅니다, 파종. 그런데 이제 전기줄이라든지 이런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무인헬기가 조금 이제 기동성이 이제 하는데 좀 어렵고, 그런 곳에는 이제 드론이 낫고, 좀 광활한 평지 같은 데는 이제 무인헬기로 했을 경우에는 더 이제 그 파종하는 속도가 빠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씨앗을 파종했을 때 벼가 서 있는 상태에서 벼를 옆으로 제끼고 난 뒤에 종자가 바닥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무인헬기 갖고 했을 경우에는 이 프로펠러 이제 바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종자가 더 지면으로 더 빨리 땅바닥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벼 임모종 파종은 보통 이제 9월 말까지는 끝내야 됩니다. 9월 말까지 끝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임모종을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10일 안에 벼베기가 끝나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벼 임모종을 이제 파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렇게 무인 헬기로 파종을 하고 난 뒤에는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되면 그 이탈리아 라인그라스가 이렇게 발화가 됩니다. 발화돼 가지고 이제 인력기를 해 가지고 또 조장을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벼수확을 하는데, 벼수확이 땅이 마른 상태에서 벼수확이 들어가야 되지, 만약에 이게 안 마른 상태에서 들어가 버리면 요 파종했는 게 전부 다 휘접져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수량성이 저하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벼수확을 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볏짚을 바로 수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볏짚을 수거를 오래 늦게 해버리면 요 한 잎으로 되어 있는 이탈리안 라인그라스가 전부 요 볏짚단 속으로서 계속 도장을 합니다. 엽수가 느는 게 아니고 한 가닥이 계속 도장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볏짚 수거를 한다고 해가지고 집초기를 이제 돌려버리면 요 부분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월동시키는데 상당히 불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벼 임모종 파종을 할 경우에는 무인헬기로 아니면 드론 갖고 9월 말까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 요거는 월동을 위해서 9월 말까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벼베기는 10일 안에 해야 된다. 벼베기는 파종하고 난 뒤 10일 안에 해야 된다. 그리고 벼베기를 하고 난 뒤에는 즉시 볏짚을 감아내야 된다. 그리고는 롤러 갖고 진압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임모종 했을 때 이제 논토양을 봤을 때는 이탈리안 라인그라스는 물 위에 종자가 떠 있어도 종자가 섞거나 탈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한쪽으로 이제 종자가 솔잎는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 무인헬기 갖고 이제 파종을 했을 경우에 논바닥에 이제 수분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이제 발화가 됩니다. 그 이제 수분 함량 자체는 우리가 이제 들어갔을 때 발자국이 이제 찍힐 정도로 수분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토양이 건조하다 하면 발화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지금 이제 그린팜을 이제 파종했는 거기 빨갛게 보입니다. 이렇게. 요 정도의 이제 수분이 이제 있을 때는 상당히 이제 발화기가 빠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되면 한 일주일 안에 이렇게 실뿌리처럼 이제 발화기 이제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10일 안에 이제 벼수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벼수확하고 난 뒤에 최소한 모든 사료작물 중에 그렇지만은 5엽기 정도 잎이 5잎이 이루어지면 뿌리가 멀뚱할 수 있는 양분 축적이 됩니다. 그런데 뭐 한 3엽 정도 됐을 때는 상당히 이제 동의를 받을 확률이 높아요. 있는데 그 월동을 하기 전에 12월경 정도에 한 번 정도 그 눌러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동 전에 한 번 정도 눌러줘야 되고, 그 다음 월동 후에 눌러주는 것은 뿌리 재생을 이제 빨리 시키는 촉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월동 전, 월동 전이라 하면 이제 12월경을 말합니다. 12월 중하순에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2월 초에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수확량이 상당히 많이 높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경주에서는 이제 이탈리안 라인그라스 종자를 채종해 가지고 이제 농가에 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안 라인그라스는 이제 종자가 이렇게 이제 종실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수상꽃차례라고 합니다. 수상꽃차례라고 하는데, 이제 크라스 콤바인 갖고 이렇게 이제 종실을 채종을 하는데, 그 종실을 채종하는 시기는 보통 한 6월 10일에서 15일 정도, 15일 전으로 해가지고 종자를 이렇게 이제 채종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종자를 채종할 때는 반드시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밑에 끝까지 꼬투리가 이제 보통 15개에서 20개 정도 이렇게 잡혔을 경우에 한 70% 등숙되면 밑에 푸른 거는 버리더라도 위에 이제 70% 등숙되는 데서 해야만이 종자 손실률이 이제 탄립이 적어가지고 종자 손실률이 이제 낮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늘려가지고 자연 건조를 시키고 난 뒤에 이제 포대에 담아서 줄파종기랑 이제 파종을 하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이탈리안 와인그라스 요걸 이제 급여시키는 이제 소 장면이 되는데 상당히 풀이 가늘고 부드럽고 질기지 않기 때문에 소들이 이제 영양가치도 높기 때문에 상당히 암소 육성기와 번식 후에는 적합한 이제 풀사료다. 하여튼 이 이탈리안 와인그라스를 육성기와 번식 후에 먹으면 사람이 보약 한약으로 보약 먹는 거하고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수태율도 높일 수 있고 상당히 이제 그 좋은 풀사료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암소 이제 발정 관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암소한테 수정을 시켜가지고 임시를 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발정 관찰입니다. 보통 이제 발정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옵니다. 아침 저녁에 한 거의 70~70%는 아침 저녁에 온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2회 이상, 그러니까 아침에 사료 줄 때, 저녁에 사료 줄 때 주기 전에 가가지고 소의 뒤를 둘러보면서 발정이 왔는지 또 발정 행위를 하는지 그걸 꼭 한번 관찰을 해주시고, 또 이런 모든 것을 어떤 그 농장의 그 현황판 같은 경우 이런 거를 하나 비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개체별로 어떤 발정에 대한 그 개체별로 기록하는 것도 상당히 하나의 중요한 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이제 발정이 오면 소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또 보행수도 빨라지고 무리 생활도 하고 냄새를 맡거나 승가도 하고 외음부 이제 충혈이 되나 점액이 이제 유출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문제는 요즘 소들이 이제 계속 순환을 많이 되다 보니까 성행동 자체가 아주 약해져 있어요. 분명히 자궁에서는 발정이 오고 있는데 외적으로 나오는 어떤 발정 발현은 상당히 지금 약해져 있는 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발정을 하고 난 뒤에 그 음부에서 이제 점액이 나오는 경우도 경산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새끼를 한 마리라도 생산하는 경우는 개체 전체를 봤을 때 한 50에서 60%, 이제 그 미경산후 새끼를 생산하지 않았는 암소 같은 경우는 70, 80% 정도가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외부 발정 발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인공 수정 시기를 이제 결정을 하는데, 아침 9시 이전에 발정이 발견되면 보통 그날 오후에 수정을 시킵니다. 인공수정을. 그런데 아침 9시부터 낮 12시까지 발정맞는 걸 우리가 육안으로 발견했다. 그러면 그날 저녁이나 다음날 아침 일찍 이제 인공수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낮 12시 이후에 발정을 발견했다 하면 다음날 9시부터 12시 그 사이에 이제 인공수정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전부 소들의 외부 발정을 갖고 정한 인공수정 시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우사에 사료 주러 들어갔는데 소가 울부짖는다든지 핥는다든지 올라탄다든지 아니면 그 사료 섭취를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뒤에 점액이 많이 흐른다든지 이런 외부적인 발정을 가지고 인공수정을 결정하는 시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소의 성행동 자체가 이제 무뎌지다 보니까 이렇게 발정 발현 자체를 크게 심하게 안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관찰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발정, 자궁에서 이루어지는 그 발정을 가지고 인공수정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여기 보이는 요 총처럼 생긴 여기 자가 인공수정기입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질 속에 넣어 가지고 이제 인공수정 결정을 하는 시기, 그걸 이제 한우 연구소에서 이제 개발을 해 가지고 이게 이제 내부 발정 시간대를 이제 결정하는 이제 중요한 그 하나의 지침으로 도구로 저희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이제 소위 이제 자궁을 보시는데, 요 부분이 뭐냐면 여기가 질입니다. 질. 그리고 여기가 자궁경 입구. 여기 자궁경 윗부분이 이제 자궁체인데요. 여기 이제 보면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보이는 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자궁경 입구인데, 우리가 이제 발정이 오면 요 자궁경 입구가 색도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이제 평상시에는 살색으로 표현하고 있다가 수정 적기가 되면 이렇게 굉장히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요때가 이제 수정적기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소의 수정적기는 발정 개시 후 12시간에서 18시간, 그때가 소의 수정적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자가 수증기로 질 안에다가 이렇게 넣었을 때 이 부분의 색깔이 빨갛게 물들면 바로 인공 수정을 실시하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외부 발정과 내부 발정, 자가 인공 수증기로 이용한 내부 발정, 이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했을 경우에는 수태율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 같은 데는 굉장히 이제 올여름 또 더웠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불볕더위가 빨갛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소는 이렇게 이제 항문 온도가 39도씨 이상 돼버리면 발정 행위를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래 번식 우산은 무조건 시원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소의 체온을 낮춰주는 것이 여름철에는 수태를 빨리 시켜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이거든요. 그래 소의 체온을 낮추는 방법은 지붕에다 스프링쿨러를 다는 방법도 있고, 환기팬을 다는 방법도 있고, 얼음물을 소에게 먹이는 방법도 있고,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소의 체온을 낮춰서 소가 발정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발정이 그래도 잘 안 온다 했을 때는 이제 강제로 이제 발정을 유기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사료 첨가제입니다. 발정과 가장 관계되는 이제 비타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비타민 A하고 또 하나는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이제 곡식의 씨앗 눈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지용성 비타민 중에서도 이제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번식과 상당히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또 비타민 A가 이제 부족했을 경우에는 이제 야맹증이라까지요, 봉사눈을 갖고 있는 이제 송아지도 태어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이제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번식에 상당히 관계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번식 발정하는 소들한테는 비타민 A 제제라든지 뭐 비타민 A 제제가 없으면 종합 비타민 제제라도 계속 꾸준하게 아침 저녁 사료 줄 때 같이 급여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비타민 A 제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맛 자체가 굉장히 쓴맛이 납니다. 쓴맛이 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소들이 약간은 거부를 하지만은 그러더라도 계속 꾸준하게 이제 급여를 시키는 것이 발정을 이제 빨리 유기시키는 데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기구를 이용한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프리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콜처럼 생겼는데, 요거를 질부에다가 이제 넣고 난 뒤에 10일째 제거하고 난 뒤에 56시간 후에 이제 발정과 관계없이 인공 수정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시드 플러스 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이제 프리드 같은 경우는 새끼를 한 마리 이상 낳는 이제 그 경산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드가 이제 좀 처리하기가 좋고요. 예를 들어 처녀소 같은 경우는 이제 질구가 좁기 때문에 이제 시드 플러스 하는 걸 쓰는데, 이렇게 날개를 이제 접어가지고 안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펴는 겁니다. 하면 이제 처녀소 같은 경우는 처리하고 난 뒤에 10일 후에 제거를 해가지고 제거하면 되고, 예를 들어 경산호 같은 경우는 7일 후에 이제 제거를 하는데, 그러면 한 2, 3일 후에 발정이 발현되면 인공 수정을 시키면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정을 유기시키는데 이제 호르몬제를 이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영일제 휴타길 하는 이제 그 호르몬제를 1ml 이제 주사를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난포를 이제 자극하는 호르몬제입니다. 그리고 7일제에 PGF2 알파 제제, 이거는 황체 퇴행을 호르몬입니다. 5ml를 주사를 하고, 다시 9일제에 난포 자극 호르몬을 주사를 하고 난 뒤에 16에서 20시간에 이제 강제 발정을 유기시켜가지고 이제 수정을 시키는 방법인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발정 유기 방법 중에서는 가장 강한 방법이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암소 이제 임신기 사용 관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소의 임신기는 새끼를 갖고 난 뒤에 3개월 때까지를 임신 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때부터 6개월 때까지를 임신 중기, 6개월 때부터 분만할 때까지를 임신 후기라고 이제 소위 임신기는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이제 문제가 있느냐면, 임신기 전기간 동안에 동일량의 사료를 먹이고 있다는 겁니다. 임신 초기, 중기, 후기 할 것 없이 동일량 사료를 뭐 3kg 하면 임신 초기에도 3kg, 임신 중기에도 3kg, 임신 후기에도 3kg, 이런 식으로. 또 이렇다 보니까 이제 수축이 돼가 이제 번식 장애가 이제 증가한다는 거죠.
새끼를 놓고 난 뒤에 바로 발정이 와야 되는데 발정이 안 와가지고 번식장애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이제 비타민 제제라든지 이런 거를 급여를 안 시키는 농가들이 많다. 또 이 시기에 송아지 설사 백신을 접종을 안 하는 농가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새끼를 놓고 난 뒤에 송아지들이 이제 설사 때문에 폐사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한다. 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문제점을 이제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식 후에 이제 BCS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신체 충실 지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달리 표현하면 암소의 살찐 정도를 말합니다. 암소의 살찐 정도는 이 둔부하고 요각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갈비짝 이런 걸 보고 이제 암소의 살찐 정도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BCS 1부터 5까지가 있습니다. 1은 아주 말랐다, 2는 조금 말랐다, 3은 적당하다, 4는 조금 살쪘다, 5는 아주 살쪘다. 이렇게 이제 1부터 5까지 수치를 맞춰놨는데 BCS 1하는 거는요 아주 말랐다에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요각이 툭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둔부 쪽이 완전히 이렇게 이제 뼈가 앙상할 정도로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십자부 자체도 완전히 드러나가지고 앙상하게 보이는 소들, 이런 소들이 이제 아주 말랐다는 소들이 들어갑니다. 요 3 하는 거는 적당하다 하는 소들입니다. 요 둔부 요각도 어느 정도 이제 능선을 그리듯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둔부 쪽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볼륨감 있게 보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암소는 멀리서 보더라도 이 요각부터 해가 머리 쪽으로 봤을 때 갈비짝 3개는 윤곽이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둘, 3개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안 보이는 소들은 전부 BCS 4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소들의 암소 체형을 갖추는 것이 이제 가장 이제 사형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왜 중요하냐면 암소는 제일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가 자궁입니다. 소의 자궁은 여기 보시면 뿔처럼 생겨있는 요런 기 보입니다. 요걸 자궁각이라고 합니다. 이 자궁각이 2개가 있고요. 양쪽에 난소가 있고 2개가 있고, 이 자궁각이 만나는 부분을 자궁체라고 하고, 이 자궁으로 들어가는 문을 자궁경이라고 합니다. 요 부분이 이제 자궁경이고, 자궁경에서 이제 지나면 자궁체가 있고, 송아지들이 자라는 부분은 요 자궁각입니다. 뿔처럼 생겨있는 요 부분에서 자궁각에서 송아지들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우측편에 있는 난소에서 난자가 만들어졌다 하면 그 다음 21일 후에는 다시 좌측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 우측, 좌측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자궁 자체의 제일 큰 문제가 이제 과비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BCS 4 정도 되면 여기 이제 요각 자체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뚜렷한 형태를 안 보입니다. 그리고 둔부 자체도 이제 볼륨감 없이 살쪄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돼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소의 자궁 자체를 해부를 해보면 이렇게 지방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소의 자궁이거든요. 여기 자궁각입니다. 자궁각. 여기 자궁체고. 이렇게 돼버리면 수태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있기 때문에 이제 암소의 BCS 살찐 정도에 대해서 3 정도가 이제 가장 적당하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비타민 이제 농가분들이 이제 임신했는 소들한테 비타민 복합제를 급여를 안 시키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비타민 복합제는 급여시키기가 언제가 가장 중요하냐면 임신 6개월째부터 급여를 시켜야만이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한의연구소에서 연구했을 경우에는 비타민 복합제 같은 경우는 암소에 먹였을 때 최소 4개월 이상을 먹여줘야만이 그 효능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임신 6개월째부터 급여시키면 소가 10달 임신해가 새끼를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후에 분만하고 난 뒤에 발정 제기일수를 땡길 수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신 6개월 때부터는 비타민 복합제를 급여시키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는요, 임신 2개월쯤 되면 1.5g이 나옵니다. 임신 6개월쯤 되면 5kg, 분만 직전엔 24kg 내입니다. 한우의 평균 체중은 분만했을 때 생시 체중은 암송아지 같은 경우는 평균 24kg, 수송아지 같은 경우는 25kg 정도 나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도체중이 높은 숫소의 정액을 이었을 경우에는 30kg 이상 나오는 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난산도 많이 걸리고 있고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송아지가 자라는 집이죠. 애기 집을 태반이라고 합니다. 태반이 가장 크게 되는 시기가 임신 6개월째입니다. 그 임신 6개월째의 송아지는 5kg고 나머지 20kg 정도는 6개월째부터 분만시까지 쫙 커 올라가 버립니다. 이기 때문에 임신 6개월째의 송아지 클 때는 어미소에 있는 양분을 송아지가 먹고 자라기 때문에 이때의 중요한 것은 임신 6개월째부터는 반드시 사료급여량을 높여주셔야 된다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신기에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송아지 설사 예방 백신을 접종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로코백신하고 스크와드 4K가 있는데요. 로코백신 같은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임신 후 같은 경우는 근육 주사를 이제 2ml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임신기에 주사를 못 했을 경우에는 송아지가 태어나고 난 뒤에 첫째 빨리기 전에 초유 먹이기 전에 입안의 양수를 닦아내고 먼저 로코백신을 4ml를 입으로 경구 투여를 시키고 난 뒤에 첫젖을 빨리면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코백신은 로타하고 코로나의 이 두 가지 설사 원인균을 이제 제어할 수가 있는데 그 주사 시기는 분만 6주 전에 1차, 그 다음에 분만 4주 전에 2차, 이래가 두 번을 놓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와드 4K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주사 매나 2ml를 투여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스크와드 4K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균 설사까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로타, 코로나, 대장균. 그리고 이제 투여 시기도 분만 6주 전하고 3주 전. 그런데 이제 스크와드 4K 같은 경우는 요 시기를 놓쳐버리면 송아지 경구 투여는 안 됩니다. 경구 투여가 가능한 것은 로코백신만 이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분만 6주 전하고 3주 전에 2회를 놓으면 송아지 로타, 코로나, 대장균에 의한 송아지 설사를 막을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반드시 송아지 설사 백신을 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정 후에 이제 분만 후에 이제 발정 재기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신기에 전체적으로 이제 사료급여량을 동일시해버리면 어미소의 체중 자체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임신 중기 때의 사료급여량을 단시 정량을 시켜주시고 임신 분만 시에는 한 3에서 3.5 정도 이렇게 BCS가 이제 신체 중질 지수들이 약간 정상이지만 약간 더 살이 좀 붙었다 할 정도, 그 정도로 이제 해주시고 임신 6개월째부터는 반드시 비타민 제제를 급여시켜 달라. 그리고 임신 6개월째부터는 어미소의 체중이 안 떨어지도록 사료급여량을 한 10에서 15% 정도 정량시켜야만이 이제 임신기 관리를 후고 난 뒤에 그 생시 체중이 어느 정도 큰 송아지들 그리고 분만하고 난 뒤에 발정 재기를 땡길 수 있는 것은 모든 게 임신기 관리에 달려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젖먹이식입니다. 포유기 사양 관리에 대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임신 후기에 이제 사료를 이제 정량을 시켜놨는데 이제 송아지 새끼 놓고 난 뒤에도 계속 그 상태로 이제 정량된 상태로 이제 가는 농장들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젖 먹이는 동안에 어미소를 묶어서 이제 키우는 경우가 많다. 이제 결혼시켜서. 그리고 이제 포유 기간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4개월 이상, 5, 6개월까지도 계속 송아지를 붙여놓고 젖을 빨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농장들은 임신기 자체에 사료량을 정량을 안 시켜주다 보니까 이제 분만하고 난 뒤에 상당히 이제 소들이 마른 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기 시기에 이제 설사 백신을 접종 안 하다 보니까 송아지가 태어나고 난 뒤에 1개월 안에 설사 이제 발생률이 이제 많이 높다. 이제 또 어떤 거는 이제 송아지를 놓고 이제 어미소하고 같이 이제 물이 짓는 이제 다른 암소들하고 같이 합사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사가 이제 그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송아지 설사를 이제 많이 유발시키는 농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유기 때 이제 사료급여 기준량은 절대적으로 송아지가 태어나고 난 뒤에 어미소의 유량은 한 달간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의 사료량 자체를 계속 임신 후기 때처럼 중기 후기 때처럼 똑같이 높게 줘버리면
전량이 더 높아져서 송아지들이 식이성 설사, 그리고 과식성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기 때문에 포유기 때 송아지를 놓고 난 뒤에는 다시 임신 초기 상태로 10에서 15% 정량된 사료를 다시 원 상태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분만하고 1개월간만. 그리고 분만하고 난 뒤 2개월부터는 다시 사료량을 정량을 시켜주시는 것이 이제 바른 사료 급여 방법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이제 포유기 사용 관리의 이제 어떤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분만하고 난 뒤에 어미소는 이제 운동장에 있으면 운동장에 좀 내놔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시켜주시면 확실하게 이제 발정 제기를 좀 땡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료 급여량은 분만하고 난 뒤에 2개월째부터는 20에서 30% 정도 더 추가를 이제 급여시키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만할 때 가능하면 분만사를 한 3평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송아지 태어나고 난 뒤에 한 달 정도만 거기서 송아지를 관리하고 딴 이제 소들하고 같이 합사를 시키면 상당히 이제 그 설사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